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작년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파리바게뜨를 앞질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랜차이즈와 로컬 빵집의 유통 구조가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분명 놀라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심당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빵을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건지 성심당의 수익 구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심당은 창업주인 고 임기순 씨가 1950년 6.25 전쟁 당시 피난 중에 대전에 정착한 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1956년 찐빵집을 오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0년에 아들인 현재의 임영진 대표가 성심당의 경영에 나서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와 포장빙수, 부추빵 등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7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성심당이지만 그 규모가 커지며 회사가 법인화된 것은 2001년으로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는 2001년 9월 법인 전환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며 2023년 말 기준 59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성심당의 연매출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1243억입니다. 이걸 일매출로 환산하면 하루 매출이 3억 원 이상씩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성심당의 대표 인기 제품인 튀김 소보로가 한 개에 1,700원, 6개 세트에 1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소금빵이 1,500원, 큼지막한 명란 바게트가 3,800원 등의 착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것을 봤을 때 빵 하나의 평균 판매 가격을 대략 2,000원 정도로 봐도 빵을 하루에 15만 개 이상 팔아야 가능한 어마어마한 매출인 겁니다. 실제로 성심당은 매일 평균 17,000명 이상의 손님이 매장을 방문해 평균 1인당 2만 원 정도의 빵을 사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만 하루에 2만 개 이상씩 판매된다고 합니다. 성심당은 아시다시피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DCC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그리고 본점 인근에 위치한 케이크 부티크 매장까지 총 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로쏘 주식회사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빵을 파는 성심당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력 매출은 성심당을 비롯한 베이커리 및 카페 직영점 운영에서 나옵니다. 로쏘 주식회사는 성심당 외에도 성심당 카페, 케이크 부티크, 옛맛 솜씨라는 베이커리와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 중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옛맛 솜씨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다방 분위기에 전통 찻집을 표방한 카페이고요. 옛날식 인절미 빙수와 각종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성심당 본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쏘 주식회사는 테라스 키친, 플라잉팬, 우동야, 삐아또 등 다양한 식당도 운영 중인데요. 대전 은행동에 가면 이렇게 성심당 본관을 중심으로 한 성심당 스트리트 안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심당이 운영 중인 식당들이 일대에 몰려 있으면서 성심당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럼 각 식당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잠시 살펴볼까요? 테라스 키친은 성심당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본 돈가스 가격이 7,500원이고 다양한 오므라이스나 필라프도 7,000원에서 8,000원대로 성심당의 빵만큼이나 착한 가격입니다. 플라잉팬은 성심당 신관 2층에 위치한 디너 레스토랑으로 조금 더 고급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우동야는 오사카식 우동 전문점인데 기본 우동이 3,500원으로 완전 해자 그 자체입니다. 삐아또는 성심당의 파스타 전문점인데 여기도 메뉴가 대부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가성비 최고네요. 이처럼 운영 중인 식당도 대부분 성심당처럼 착한 가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말이면 이 식당들도 보통 1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심당을 필두로 이런 다양한 푸드 사업 모델로 확장 중인 로쏘 주식회사의 2023년 영업이익은 314억, 순이익도 275억에 달합니다. 2023년 매출이 1243억이었으니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에 달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영업이익률이 1에서 3%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성심당처럼 유명한 지역 빵집인 군산에 위치한 이성당의 영업이익률도 12.7%에 그치는 상황에서 성심당은 어떻게 이런 높은 영업이익이 가능한 걸까요? 성심당이 어디서 비용 절감을 만들어내는지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업 구조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심당은 점포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지만,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또는 반재료를 공급하고 이후 가맹점에서 완제품을 만든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실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 크라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점의 판매 촉진비로 약 1,400억, 콜드체인 물류비로 약 1,500억을 사용하는 등 판매 관리비의 비중은 매출의 45%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심당의 2023년 판매 관리비 비중은 21.7%로 파리바게뜨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동네 빵집인 성심당은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와 달리 판매 촉진비, 물류비 등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에 판매 관리 부분에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영업이익이 매우 높아지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심당은 브랜드 광고 및 별도의 판촉 행사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구조이기에 광고 홍보비도 거의 들지 않는데요. 로쏘 주식회사의 2023년 재무 현황을 보면 놀랍게도 2022년 대비 1년 만에 매출은 50% 증가,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당이 갑자기 빵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로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걸까요? 성심당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2년에 매출 원가율이 56.6%였던 부분이 2023년에는 52.9%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심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10만 개 이상의 빵을 판매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재료를 대량 구매하면서 재료 구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고, 튀김 소보로와 같은 인기 제품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도 매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심당은 지역 특산물 및 계절 재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딸기 시루 케이크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딸기 시루, 망고 시루 등 계절 과일을 활용해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량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성심당이기에 이렇게 아낌없이 재료를 쓰고도 단가를 낮추며 효율화가 가능한 구조일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성심당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매출과 이익 모두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심당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익성 좋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면서도 하루에 팔고 남은 빵은 지역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창업 초기부터 60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심당은 이명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부의 축적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성심당을 에워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을 찾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전을 성심당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이 증가하자 올해 상반기에는 성심당 상생 매장이라는 제휴를 통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심당 빵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면 인근 상권의 매장에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변 상권 살리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심당은 아주 이상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 없이 손님과 직거래 방식으로 빠른 회전율을 보여주는데, 튀김 소보로와 같은 대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세트 메뉴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1인당 객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성심당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는 매장 출점 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오히려 손님들이 일부러 대전으로 찾아와 구매하게 만드는 브랜드 파워까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야 할 텐데, 매장 5개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 부티크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성심당 스트리트에서 푸드 매장을 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대전 내에서 매장 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성심당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